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법개론 수업입니다. 그죠? 인제대학교 웹으로 제가 공지사항을 올렸는데 다들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공지사항 올리자마자 강의 촬영을 시작을 하는 건데 공지사항에서 언급드렸던 걸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얘기를 좀 하면, 중간고사 시험은 건너뛰기로 했어요. 중간고사 건너뛰고 대신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중간고사를 봤으면 싶었는데 지금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줄어들고 있지 않고 정부 당국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마 상향해야 되는 수치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해가지고라도 이렇게 대면으로 수업이 좀 이루어지고 시험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좀 있었는데, 교내에서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했죠.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방역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추가적인 확진자가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김해의 확진자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불안합니다. 많이 불안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건강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면으로 시험을 강행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간고사를 그냥 건너뛰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말고사 한 번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제가 퀄리티 있는 강의로 좀 보답을 하고, 그리고 시험 평가 관련돼 가지고는 형평성이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좀 고심을 많이 할게요. 고심을 많이 하고, 과제로 대체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냥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을 해가지고 한 타임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더 전달하는 게 나을 거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확진자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장담을 못 하겠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강의는 이전에도 제가 이미 과거에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 제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을 상대로 강의도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강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사항은 여러분들이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대면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같이 서로 이제 피드백을 가지면서 강의를 하면 조금 더 나은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건강을 담보로 뭘 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무쪼록 동선을 최소화해 가지고 다시 대면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비대면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영상은 올려놓을 거고, 강의 영상을 올려놓는 그 기한을 정해놓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출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강의를 올릴 때 그 이후에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까봐 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그것도 좀 얘기를 해줄까? 유튜브 채널이 세무사 뱅호TV예요. 유튜브 채널 세무사 뱅호TV에서 강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 뱅호TV라는 유튜브 채널은 제가 세무사 시험을 대비하는 고시생들, 그리고 회계사무실에서 일하는 현업에서 종사하는 그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강의를 제가 찍어서 좀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좀 올려놓을 거예요. 필요한 친구들은 좀 보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들어놓으면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출석 관련돼 가지고 말이 많은데, 출석 체크가 제대로 됐니 안 됐니, 죄송한 말씀인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산 관련돼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어젠가 보니까 학교의 전산팀에서 올린 공지사항을 보니까 제대로 강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갑자기
그러니까 오늘은 출석이 인정이 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추후에 갑자기 결석으로 처리되는 그런 오류가 좀 있었나 봐요. 그 오류를 정정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오류를 정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 체크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그 메일이나 리플을 달아주는데 제가 그걸 다 확인하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씩 하려니까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집계를 하고 있어요. 집계를 해놨다가 한복에 다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됐죠? 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제 기억이 맞으면 여러분들 기본서 283페이지인 것 같아요. 283페이지. 커피 저만 먹어서 미안합니다. 뭐 마스크 벗게 돼가지고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풀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커피 한 잔씩 사줄 수 있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졸업하고 나서도 커피 사달라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매몰차게 모른 척 하지는 않는데 여기 세법개론 수업은 아직 졸업하려면 좀 멀었죠. 그죠? 자, 283페이지 국민 후생 용역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습을 해줄 게 아니라 어디 하고 있었는지 기억만 더듬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면세대상에 대해서 보고 있었어요. 면세대상. 면세대상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 앞에서 봤던 게, 면세대상에 어떤 게 있었느냐, 뭐, 미가공 식료품, 그죠? 국산, 수입산 불문하고, 1차 가공까지, 단순 가공까지는 미가공으로 봐가지고, 미가공으로 제공되는 농, 축, 수, 임산물, 식용,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 임산물로서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전부 다 면세해주는 규정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은 수입산은 안 되고 국산만. 그리고 뭐 수돗물, 전기능 과세, 연탄, 무연탄은 면세,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 그리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생리대, 그리고 역류하용 기저귀 분유, 그리고 여객 운송 용역 이런 것들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283페이지에 국민후생 용역을 볼 건데, 국민후생 용역 중에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은 면세한다. 요거는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의료보건 용역에는 어떤 것들이 면세가 되느냐, 진료 용역은 면세인데 이런 진료 용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 암기 다 못한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느낌상 미용 목적이 강한 거, 그런 진료 영역은 과세를 했다더라. 그리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 영역도 면세가 되지만 우리 집 개가 아파가지고 데리고 간 건 과세된다더라. 여기서 말하는 수의사가 얘기하는 동물 진료 영역은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진료 영역 이런 것들에 국한해가지고 면세를 제공한다더라. 자, 밑에 이제 교육 영역을 봅니다. 교육 영역도 면세가 됩니다. 자,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지 않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신고되지 아니한 학원, 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영역은 과세한다. 그러면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신고된 학원, 교습소는 면세란 얘기죠. 여러분들 길에 댕기다 보면 학원들 많이 보이죠. 애들 상대로 하는 학원들도 있고 입시 학원들도 있고 이런 데는 다 허가 인가를 받은 데예요. 그런 학원들은 다 면세업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데가 아니라 불법 교습소, 공부방 이런 데에는 과세가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물론 이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막 엄청나게 많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맙시다. 이게 필라테스냐 요가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또 과세냐 면세냐 많이 달라집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무도학원과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력은 과세한다 돼 있죠. 과거에 학원, 교습소 이런 데는 전부 다 면세였어요. 면세였는데 과거 정권에서 이걸 과세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민간 단체 혹은 학원 이런 단체의 반발이 심했어요. 반발이 심해가지고 한 발 물러서가지고 운전학원 있죠. 운전학원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죠? 운전학원 그리고 무도학원 이런 데는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된 됐죠? 자,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문화 관련 재화 영역 이걸 볼게요. 문화 관련 재화 영역. 다음에 문화 관련 재화 영역은 면세를 한다더라. 어떤 게 있느냐? 도서, 신문, 잡지, 뉴스, 관보, 통신 이런 것들은 면세다. 괄안에 도서 대영역도 포함해가지고 다 면세한다. 그런데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에 광고는 과세다. 광고는 따라서 신문사, 잡지사 등도 면세되는 신문, 잡지 판매 수입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에 광고도 같이 실리잖아요.
그리고 과세도 같이 한다고. 근데 겸용사업자가 되는 거야. 신문사, 잡지사 이런 데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밑에 예술 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그런 예술 창작품은 면세하겠다. 다만 골동품이라든지 모방 제작한 미술품 이런 것은 과세한다. 골동품이라든지 모방 제작한 미술품 이런 건 서울에 가면 뭐 인사동이라든지 부산에는 국제시장 이런 데 가면 모방 제작한 미술품 이런 것들이 많이 팔아요. 이런 것들은 다 과세다. 과세. 자, 그리고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이런 것들은 다 면세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면세한다. 자, 그 밑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민속 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전쟁기념관 이런 것들은 다 면세다 그 얘기예요. 자, 오른쪽에 동물원, 식물원 이런 것들, 해양수족관 이런 것들이 면세인데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 식물원,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락,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 식물원, 해양수족관은 과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동물원, 식물원 재미없잖아 가면. 그죠? 데이트할 때는 한 번씩 가는 거지. 그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좋아서 같이 가는 거지 동물이 좋아서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재미없잖아. 재미없는 데는 면세다. 근데 놀이시설 이런 게 같이 있다. 놀이기구. 재밌잖아. 그러면 과세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위에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기기 다 재미없잖아. 그죠? 요즘에 누가 봉황기 야구대전을 봐? 고교야구를 누가 봐? 재밌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걸 보지. 재미없는 건 면세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재밌잖아. 이런 건 과세다.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85페이지에 부가가치 생산 요소 볼게요. 부가가치 생산 요소가 되는 자본, 토지, 인적 용역과 관련되는 것은 면세한다. 어떤 거냐? 금융, 보험 용역, 토지의 공급, 일정한 인적 용역은 면세한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수업 때 이런 걸 하려나? 일반 사회 이런 수업 때 하는가? 하여튼간 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부가가치 생산 요소, 돈, 땅, 사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 금융, 보험 용역, 땅, 토지의 공급, 사람, 일정한 인적 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면세하겠다. 자, 하나씩 살펴보자. 자, 금융, 보험 용역도 면세를 한다. 금융, 보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의 부수에서 금융, 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이 금융, 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면세를 한다. 자, 이 면세되는 금융, 보험 용역은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냐? 은행 얘기하는 거거든, 은행. 저 밑에 285페이지 맨 밑에 각주 방가로 8번. 각주 방가로 8번 보면 여기서 면세되는 금융, 보험 용역이란 은행 업무, 그리고 부수 업무로서 법에 정하는 용역,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전당포, 환전업, 은행업, 신용보증기금업,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 보험업, 이런 것들이 쫙 이래 있다. 전당포업 알죠? 아저씨가 하는 거. 원빈 아저씨가 하는 그 전당포업, 그것도 면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 금융보험용역은 은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죠? 그런 데서 하는 거는 면세다. 면세.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너무 보지 마세요. 너무 구석지니까. 자, 그 밑에 토지의 공급. 토지의 공급은 면세한다. 근데 건물의 공급은 과세한다. 다만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건물의 공급은 면세한다 라고 돼 있죠. 그죠? 자, 별표시 1번 돼 있는데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 별표시 1번에 돼 있는데 요거는 읽을 게 없네. 읽지 마세요. 자, 토지의 공급은 면세한다.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잘 봐. 앞에서 했나? 앞에서 했네. 자, 부동산의 공급이요. 부동산의 공급이라는 얘기는 부동산을 팔았다는 얘기야. 돈 받고 팔았다. 부동산의 공급 시 과세 면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구분 기준이 건물과 토지로 구분을 해요. 자, 건물과 토지로 구분을 한다. 자, 건물의 공급은 과세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다. 다만 건물의 공급 중 다만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물의 공급은 면세한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 목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은 면적 기준으로 따져요. 면적 기준이라는 얘기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거. 그런 걸 제가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예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고 얘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요즘 공급 면적으로 따졌을 때 33평에서 34평 정도 되는 아파트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런 것까지가 국민주택 규모구나. 다시 부동산의 공급은 건물과 토지로 구분을 해서 건물의 공급은 과세, 토지의 공급은 면세한다. 다만 건물 중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물 공급은 면세한다. 뭘 구분을 해야 되냐? 우리 지난 시간에 부동산의 임대에 대해서 했다고.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할 거냐 면세할 거냐의 구분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주택과 상가로 구분해야 돼. 상가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 과세하는 거예요. 주택을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 면세하는 거예요. 그럼 상가와 주택이라는 부동산이 앉아있는 토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상가에 상가 부수 토지도 포함이에요. 상가 부수 토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과세하고, 주택은 주택 부수 토지 포함해서 같이 면세한다. 됐죠? 잘 기억해야 돼요.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는 건 부동산의 공급이다. 부동산 공급 시에 과면세 구분은 건물과 토지로 구분을 한다. 부동산 임대 시에 과면세 구분은 상가와 주택으로 구분을 한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마지막에 인적 용역도 있죠. 일정한 인적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세합니다. 286페이지 별표시 2번. 부가세가 면세되는 일정한 인적 용역은 다음과 같다. 괄호 1번.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하는 게 있다. 어떤 것들이냐? 동그라미 1번 저술, 서화, 도안, 조각, 작곡, 음악, 무용, 만화, 사파 뭐 저거저거 이러한 유사한 용역.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직업, 운동가, 역사, 기수, 운동 지도가 뭐 이러한 유사한 용역. 그리고 동그라미 10번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나 강사료 등을 대가를 받는 용역. 이런 것들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다.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은행이나 부산경제진흥원에 가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아와요. 그럼 저는 물적 시설 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한국은행이나 부산경제진흥원에 가서 강사 용역을 제공을 하고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대가를 받은 그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가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만 더 오른쪽에 괄호 2번에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는 거 있죠. 동그라미 1번 정도만 봅시다. 국선 변호, 변호인의 국선 변호, 그리고 국선 대리인의 국선 대리 이런 것들이 있다. 국선 변호사라고 들어봤죠. 국선 변호사들이 그렇게 국선 변호를 해주는 거, 그것도 면세를 한다. 국선 세무사도 있어요. 국선 세무사, 국선 대리인이라고 표현해요. 국선 세무사들이 세무 업무를 제공을 해주는 거, 이것도 면세를 하겠다. 그 정도만 됐습니다. 자, 밑에 이제 5번에 그 밖에 면세 항목. 다음의 재화 용역도 공익 목적 또는 정책적 목적으로 면세를 하겠다.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이런 것들은 면세하겠다. 다만 수집용 우표는 과세를 하겠다. 과세를.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특정한 제조담배 이런 것들도 있다. 넘어가서 287페이지 동그라미 4번 국가나 지자체 또는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이런 것들은 면세한다. 부가세법 첫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부가세법상 사업자의 정의는 영리 목적 유무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였다고. 영리 목적 유무 불문하고 따라서 영리 목적이 있든 없든 상관없으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도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이 되니까
국가나 지자체, 지자체 조합도 부가세법상 과세 의무가 있다. 근데 첫 시간에 제가 그 얘기했다고. 그러나 대부분은 면세를 한다. 이게 그 얘기예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를 해요. 대부분. 다만 다음에 재화 용역은 과세한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기역. 우정사업 조직이 제공하는 소포 우편물을 방문 접수해서 배달하는 용역. 우편 주문 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우체국 택배를 떠올리면 돼. 동그라미 니은.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 KTX 생각하면 돼. KTX. 동그라미 디귿. 부동산 임대, 도소매, 음식점, 숙박, 골프장, 스키장 운영, 그 밖에 스포츠 시설 운영업. 그죠? 자, 이 영상이 중간에 조금 끊겼네요. 네, 계속 할게요. 자, 287페이지. 그죠? 동그라미 디귿에 부동산 임대, 도소매, 음식, 숙박,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그 밖에 스포츠 시설 운영업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체국 택배, 그리고 KTX, 부동산 임대, 도소매, 음식, 숙박,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그 밖에 스포츠 시설 운영업. 국가도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이 되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 다 면세를 한다. 그런데 방금 언급한 이런 우체국 택배라든지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업체도 많잖아. 국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도 많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는 부가세가 면세가 되고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은 부가세가 과세가 되면 가격 형평성이 틀어져 버린다고. 국가는 부가세가 안 붙으니까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민간업체가 가격 형평성에서 틀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민간업체와 가격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면세하지만 민간업체와 겹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과세하는 걸로 바꿔놨다. 됐죠? 자, 그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자, 동그라미 5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또는 일정한 공익단체에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한다. 유상이면 과세합니다. 다시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다. 됐죠?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조특법상 면세 대상 재화 용역도 있는데 하나만 참고 삼아. 동그라미 1번에 국민주택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설 용역도 있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공급 시 건물의 공급은 과세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은 면세한다.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규정이더라. 어쨌든 이것도 좀 기억을 하세요. 자, 7번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요거까지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자, 289페이지 로마자 4번에 면세 포기가 나왔다. 자, 면세 포기. 면세 포기란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 적용을 포기하고 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 같은 혜택을 못 보니까 면세 재화를 수출하거나 중간 단계 사업자에게 매출하는 경우에 누적 효과가 발생이 돼서 가격 경쟁력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를 포기해서 과세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내가 면세 사업자야. 내가 물건을 사온다고. 물건을 사오는데 물건을 사오는 대상은 과세 사업자라고. 과세 사업자. 100원짜리 물건을 사온다. 그럼 부가세가 10% 붙겠죠? 10원. 그럼 110원에 사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 과세 사업자라면 이 부가세 10원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물건을 팔 때 최소 100원 이상만 받으면 된다고. 본전이라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면세 사업자면 이 부가세 10원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나는 110원 이상에 팔아야 된다고. 110원. 그러면 가격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붙은 부가세 10원에 대해서 또 부가세가 붙는 누적 효과라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 하더라. 그런 것 때문에 면세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받을 수도 있다. 그럼 그런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 놓고 있다 하더라. 이런 걸 우리는 면세 포기라고 그런다. 그럼 면세 포기하고 과세 사업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면세 사업자들은 다 면세 포기 절차를 거쳐가지고 과세 사업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면세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을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자, 그게 290페이지. 자, 290페이지에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은 동그라미 1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 혹은 공익단체 중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해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이런 것들이 면세 포기 대상이다. 제일 많은 건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용역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면세 사업자다. 뭐 하는 사람인데? 생선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면세 사업자다. 생선을 사온다고, 생선. 생선을 사가지고 생선 그대로 팔아. 생선 그대로.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 축, 수, 임산물로서 미가공인 거. 그죠? 면세 사업이라고. 그런데 내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장사가 어느 순간 잘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수출까지도 하게 돼. 수출까지도 하게 된다. 국외에. 그럼 봐봐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어가지고 대외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랬죠.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영세율이라는 제도를 적용을 한다고. 그럼 영세율은 우리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납부할 때, 그죠? 영세율 사업자는 0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매출세액이 무조건 0이고 매입세액은 얼마 있으니까 환급이 되지. 근데 면세사업자는 다 0이라 했잖아. 그래서 뭐가 유리하다 그랬어요? 영세율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랬죠.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그죠? 됐죠?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생선을 유통하다가 이걸 수출도 하게 됐어. 그럼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 그럴 때는 면세 포기할 수 있다. 그 얘기야. 면세 포기하면 영세율 사업자인 과세 사업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면세 포기 규정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면세 포기 절차 및 재적용의 절차도 있죠. 괄호 1번 면세 포기 절차.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서 면세 포기 신고를 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돼요. 지체 없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면세 포기 신고서를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야. 생선 유통을 할 건데 신규 사업자야. 근데 처음부터 수출이 있을 거라고 보고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면세 사업자 말고. 됐죠? 자, 면세 포기는 옆에 화살표에 과세 기간 중 언제라도 할 수 있으며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언제든 면세 포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승인 요건 이런 거 없다. 면세 포기 신청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하면 그때부터 과세 사업자로 돌아간다. 됐죠? 자, 괄호 2번 면세 재적용 기한 및 절차도 있죠. 면세 포기했다가 다시 면세 적용받았다가 면세 포기했다가 면세 적용받았다가 이렇게 장난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적용의 절차 규정을 만들어놨다. 자, 동그라미 1번 면세 포기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면제받지 못한다. 이 면세 포기를 신청을 하고 다시 면세를 적용받기까지는 3년이란 기간을 두겠다. 그 얘기예요. 3년간은 다시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자, 동그라미 2번 면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가 3년이 지난 뒤 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면세 적용 신청서 제출과 함께 시고서 제출과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된다더라. 뭐 그런 절차가 있나 보네. 근데 그 다음 멘트. 만약 면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면세를 포기한 걸로 본다. 자, 면세 포기를 내가 신청을 해가지고 과세 사업자로 돌아왔어.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3년이 지나가지고 내가 다시 면세를 적용받고 싶으면 면세 재적용 신청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면세 재적용 신청을 안 하면 계속 면세 포기 상태로 간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4번에 면세 포기의 범위. 면세 포기 범위. 면세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만 구분해서 면세 포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이 얘기입니다. 내가 면세업을 2가지 이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면세 포기를 하고 싶대. 그래도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 효력이 없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해보자. 나는 생선을 유통하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생선을 수출만 할 생각이야. 처음부터 생선을 수출만 할 생각이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했대. 과세사업자로. 에? 됐나요? 그런데 수출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국내에서 오더가 들어온 거야. 국내에서 좀 공급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생선을 국내에 유통한다고. 이거는 당연히 면세겠죠. 됐죠?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면세 포기를 해가지고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더라도 그런 업체도 국내에 유통하게 되면 이거는 면세 포기 효력이 없다. 즉, 면세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죠. 자, 다음 페이지 면세 포기 효력은 볼 필요 없고요. 끝났네요. 끝났고. 자, 우리는 건너뛰어 또 영세율로 가야 돼요. 영세율. 영세율을 할 건데, 영세율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을 건데, 챕터를 조금 달리 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얘기를 하죠. 영세율은 270페이지부터 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